여러분, 한 점의 도자기 안에 제국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한 인간의 복잡한 운명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고미술을 넘어선 역사, 비극 그리고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손갤러리입니다. 황제의 권위가 깃든 걸작, 그러나 마지막 황제의 손에 쥐어졌다 끝내 떠나간 유물. 바로 백자묘금 범랑채 길상문 양이 화병의 이야기입니다. 1787년 청나라의 걸륭제는 무한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조선과의 외교는 곡물과 문화의 흐름으로 이어졌고 일본과의 무역은 조심스러운 긴장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유럽 귀족들의 연회에는 반드시 중국 도자기가 한자리를 차지했죠. 경덕진의 관요는 황제의 예술적 명령을 수행하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그곳의 장인들은 한 선 한 색을 위해 잠을 줄였습니다. 걸륭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자기는 곧 황제의 얼굴이다. 복이 흐르듯 문양이 흘러야 한다. 작은 떨림조차 허용되지 않는 완벽의 세계, 그 속에서 이 화병이 태어난 것입니다. 높이 18.5cm.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우주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연화무는 은은하게 피어나고 당초무는 바람결처럼 흘러갑니다. 복자무는 담담히 이어지며 병의 어깨를 감싸는 여의두무는 황제의 기원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변형 연판문대의 곡선은 마치 연못 위로 비치는 달빛처럼 고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화병이 자금성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마지막 황제 푸이. 그는 역사 속에서 자주 비난과 연민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몰락하는 왕조의 상징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오른 그는 어른이 되기도 전에 제국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정의 장로들은 외세에 휘둘렸고 자금성은 더 이상 그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궁정의 재정, 배신과 음모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손에 쥔 것은 선조들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팔고 싶어서 판 것이 아닙니다. 왕조의 마지막 숨결을 지키기 위한, 체면을 위한 한 사람의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이 도자기는 외국으로 흩어졌고 결국 경매장에 섰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자금성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황제의 도자기. 그 가치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 화병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황색은 단순한 황금빛이 아니라 태양의 색, 절대 권위의 상징입니다. 청록과 분홍빛은 자연의 조화이며 병의 몸통을 감도는 선은 마치 비단 위에 술을 놓은 듯 부드럽습니다. 하단의 변형 연판문대는 연못 위에 비치는 물결과 같고 손잡이의 금채는 구름 속을 유영하는 봉황의 깃털을 연상시킵니다. 가까이서 보면 숨결같은 세밀함이, 멀리서 보면 절대적인 조화가 보입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예술적 완벽주의의 정점입니다. 경덕진의 화로 앞 한 장인이 금가루를 붓끝에 살짝 찍습니다. 온도는 800도, 수만 번 잘못 고르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의 손끝에서 금선이 흐르며 속삭입니다. 황제가 보신다. 그렇게 만들어진 선과 색, 곡선과 문양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푸이 황제의 발자취, 그리고 그의 손에서 떠난 황실의 마지막 보물. 이 도자기는 단순히 권력의 유산이 아닙니다. 끝없는 기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천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감상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한 왕조의 숨결을 이어받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이 한 점의 도자기. 경덕진의 화로에서 태어나 황제의 손을 거쳐 제국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어 당신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신의 기억 속에 새겨질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간 속의 예술을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떠나보시죠. 다시금 조상의 얼과 아름다운 감각을 꽃피우다. 도손갤러리였습니다.